예, 원내대책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9차 원내대책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어처구니 없는 말 바꾸기로 인해 어렵게 문을 연 6월 임시국회가 시작만 있고 끝은 없는 맹탕국회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명분 없는 정경도 지키기를 중단하고 국회법 절차와 무너지는 경제를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등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파행을 수습하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며 국회 정상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경제정당을 자임하는 바른미래당은 경제와 민생보다 더 중요한 명분은 없다고 보고 한국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독자적인 임시국회 소집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임시국회가 소집되고 난 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집권당인 민주당의 태도였습니다. 여야가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연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는 사실상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국회 차원에서 경제와 안보 등 국정 현안들을 점검하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추경안과 민생 법안들을 챙기는 일이었습니다. 경계 실패에 이어 은폐 조작 의혹까지 제기된 북한 목선 사건은 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추경안 못지않은 중대한 국정 현안입니다. 더구나 임시국회 회기 중 발표된 군 자체조사 결과는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책임 회피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해군 이함대에서는 탄약고 인근에서 발견된 거동 수사자를 놓치자 책임을 덮기 위해 엉뚱한 병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죄인 조작까지 벌어졌습니다.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정부 견제임을 감안할 때 이처럼 기강도 양심도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정부와 군 당국을 향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마땅히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위해 의사 일정을 협의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발목 잡기라 매도하며 협의를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 끌기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임시국회 회기 마감을 불과 나흘 앞둔 지금까지도 국정조사는 물론이거니와 민주당이 그토록 부르짖던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은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될 우려가 있다면서 본회의를 아예 열지 않겠다는 황당한 태도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경안 처리가 급하다고 2달이 넘게 여론전을 벌이면서 한국당 등원을 압박했던 민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추경안 포기도 불사하면서 당초 합의된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황당한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야당이 제출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지금 누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가결될 확률이 높다 하더라도 당초 합의에 따라 18, 19일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추경은 추경대로 해임 건의안은 해임 건의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국방부가 연달아 사고를 치는 상황에서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자는 것인데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면 해임 건의안 표결이라도 하는 것이 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보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 중요합니다. 정경두 지키기를 위해 경제와 민생을 내팽개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정경두 지키기를 위해 본회의를 보이콧할 것이었다면 민주당은 그동안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왜 그토록 비난을 하였던 것입니까? 민주당은 더 이상 목리를 부리지 말고 18일과 19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던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지킬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끝내 본회의를 열지 못해서 해임 건의안 표결과 추경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이후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온전히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에 발생한 미국 뉴욕 대정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수도권도 언제 정전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미국 뉴욕 맨하튼 도심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고 7만 3천여 가구가 정전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전 여파로 타임스퀘어 전광판 불이 나가고 주말 브로드웨이 공연도 중단됐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뉴욕 전력회사 콘 에디슨에 따르면 변전소 변압기 화재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정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에 영서 변전소의 차단기 고장으로 서울 서남부와 경기도 광명시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서 19만 가구가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서도 이 같은 대규모 정전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수명이 없다 보니 30년이 훌쩍 넘은 노후 변압기와 송전선로, 변전소 등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때 교체해 주지 않으면 화재 우려가 있습니다. 대규모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전은 노후한 전력 설비를 현대화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적자가 누적되면서 전력 설비 교체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에만 6,3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2분기에도 2천억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여름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 완화로 인해서 한전의 손실은 3천억 원에 이르며 이 중에 정부가 1,000억 원 정도를 보전해 준다고 하지만 2천억 원 넘는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며 공기업인 한전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가 단순히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의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 예정이었던 KBS 양승동 사장이 국회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불출석하였습니다. KBS 양승동 사장의 출석 요구는 과방위 관사 합의와 위원장의 승인으로 이미 일주일 전에 결정되어 통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회의 전날인 일요일 저녁에 돌연 문자로 불출석을 통보하고 나오지 않은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KBS 사장의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KBS 사장 불출석으로 올해 들어 처음 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보고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KBS 사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예정되어 있던 모든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KBS 사장의 불출석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것이며 우리 바른미래당은 이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방위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유료 방송 합산 규제, 원자력 안전 등 국가적 중대 현안이 논의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KBS 사장 문제로 이런 국가적 중대 현안이 논의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부탁드립니다. 합의된 국회 일정에 대하여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노총은 적어도 지금은 총파업으로 국가와 국민을 협박할 때가 아닙니다. 온 국민이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에 노심초사하는데 자기들만 배 터지게 먹겠다고 팔뚝질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기업이 어려워도 내 밥그릇만은 더 키워야 한다는 악덕 놀부의 심보입니다. 지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있고 또 한국 경제를 버티는 기둥인 반도체도 휘청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노총이 노동자를 위해서 할 일은 현장에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뻘인 경찰들을 폭행하고 파업에 함께 하지 않는다고 동료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길거리로 나갈 때가 아닙니다. 민노총은 정치 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경제 살리기, 노동자 살리기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과거 소급 평가했던 교육부의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사전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야지 사후 기준을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소급 평가하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정부 질의 때 이낙연 총리와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소급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젠가요? 유 부총리가 소급 평가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다시 이 상식에 어긋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시험 치고 나서 나중에 카트라인을 발표해가 자르겠다는 겁니다. 지금 교육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평가 5년 평가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평가 기준을 발표해가지고 커트라인을 발표해가지고 다 떨어뜨린 겁니다. 과거에는 60점 커트라인이었는데 갑자기 70점으로 다 올리고 전북 상상고는 80점을 올려가지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혼란과 갈등에 지금 홍역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요번에 발표하는 기준은 향후 5년간 평가하는 데 써야 됩니다. 과거 5년간을 평가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최근 4, 5년간 평가는 2015년에 발표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교육 행정이 거꾸로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대안을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사고 평가 기준 2015년 버전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요번 평가를 다시 하십시오. 그래서 그 점수에 못 미치는 자사고는 떨어뜨리고 통과되는 자사고는 유지시켜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하는 기준은 지금부터 2014년까지 요 기간을 평가하는데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게 순리이고 상식입니다. 아무튼 소급 평가는 철회하고 사전 기준에 입각한 평가를 재평가를 하겠다고 교육부가 즉각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원내대표님께서 국회 전체 원 운영에 있어서 민주당의 독선과 횡포, 나몰라라 하는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을 하셨는데 원 운영 전체에서뿐만이 아니라 저희 상임위 단위에서도 이런 일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경도 지키기 위해서 추경 예산 편성 심사를 포기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정무위에서는 손혜원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의사 일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26일 국가보훈처장 등을 출석시켜서 업무 보고를 받던 중에 보훈처가 손혜원 의원 부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회의는 멈췄고
다시 업무 보고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해서 4월 4일 업무 보고를 다시 갖기로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갑자기 당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고 보훈처장 등 보훈처 관계자들은 민주당에서 불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아예 위원회에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개의 정족수가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를 거부했고 사회권을 넘겨달라는 야당의 요구에도 불응하며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소속의 민병두 위원장은 지난 7월 10일 오후에 여야 간에 전혀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정무위 전체 회의 소집을 통보했고 어제 10시부터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상정하겠다고 정무위원들에게 알리면서 회의를 열겠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지난 4월 4일에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회의가 소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도 열지 않고 사회권도 넘기지 않고 결국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더니 어제는 여야 간의 합의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민생을 위한다며 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청개구리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당인 민주당이 합의를 못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손혜원 의원 부친 관련 자료 때문입니다. 말로는 민생이 급하다, 우선 통과돼야 할 법안들이 많다, 추경 통과가 시급하다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 손혜원 의원 부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느니 아예 민생, 법안, 예산 이런 것들을 다 팽개치고 정무위를 그냥 이대로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민주당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셈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통보하고 야당에게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라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원인이 이런 손혜원 의원의 부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라는 이유를 빼고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이라는 단어의 뜻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본 군대의 유엔사 참여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 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에 전력과 장비를 지원받을 전력 제공국에 일본을 추구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듯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이 최근 발간한 2019년 전략 자이테스트를 통해 한반도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서 논란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 전문가들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안보 책임을 일본과 분담하기 위해서 일본의 역할을 용인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군 측은 미국이 일본에 7군데 후방기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과 협력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연례적으로 발간하는 문서에 처음으로 이런 문구를 넣는 데다 지난해 유엔사가 우리나라 몰래 독일을 전력 지원국에 넣으려고 한 사실이 있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엔사 18개 회원국 중 전력 제공국은 한국 전쟁 발발 직후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유엔 참전국 16개국 뿐입니다. 따라서 참전국도 아니고 한국 전쟁을 통해 오히려 국부를 쌓은 일본은 원칙적으로 전력 제공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서도조차 진솔한 사과와 민간인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 보복 조치로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교과서에 표시하고 있는가 하면 전범국가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대국으로 탈바꿈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 군대를 우리나라 영토에 발들어 놓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엔사뿐만 아니라 미국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과거 일본의 침탈에 대한 대일 감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런 일로 한미 양국의 불편함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점을 활용해 다시는 이런 논의가 나오지 않게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 비공개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